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요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화이자 얘긴데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무려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좀 발표되면서 네. 글로벌 증시가 깜짝 놀랐고 환호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쯤에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좀 아침에 그 소식을 이제 보고서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건가요, 매니저님? 이게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민한 투자 시청자분들도 네. 되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특히나 유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프랑스는 뭐 7%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독일도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고 네. 미국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거의 역사적인 고점을 장중에 넘어섰고요. 나스닥 지수도 결국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된 게 화이자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 실제 제가 오늘 임상을 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국민의 한 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한 1000명 중에 1000명의 어떤 임상 3상 이제 대상 샘플 중에서 3%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된다면 한 9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00명한테는 화이자에서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500명한테는 위약, 소위 말해서 백신이 아닌 그냥 의약품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약품의 효과라는 거,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임상을 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백신을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로 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고 500명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네. 한 3% 정도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거죠. 근데 그 94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84명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비율로 따져보면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확률이 90% 이상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느낌적인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94명 가지고 이거를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너무 좀 섣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수치의 오류, 수치가 좀 착각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이제 것 통계적인 같아요. 오류가 네. 분명히 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또 이게 중간 결과지 최종적인 결과 발표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시차를 두고 미국, 유럽 시장은 급등을 했는데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이거 너무 좀 과하게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도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유럽 시장 개장하고 나면 조정이 분명히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네. 지나치게 좀 과민 반응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그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가 이제 백신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비단 화이자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또 가장 또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이런 기업들도 11월, 12월 중에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생겼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지수가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주, 여행주. 그동안에 그 여행주 정말 많이 소외됐던 항공 여행 이런 그쵸.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까지는 백신이 아무래도 보급되기까지 개발은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이 백신을 빨리 보급을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정말 빨라야 내년 2분기부터 백신이 보급될까라는 걸 보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항공 여행 산업은 여전히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계속 사용해야 되고요. 그쵸. 진단키트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시장의 수급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었던
항공, 여행,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 쪽으로 네.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백신 개발로 좀 경기 회복이 좀 가능해진다면 네. 그동안 오늘같이 이렇게 오른 종목들, 그동안은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백신 개발이 좀 더 완전히 마무리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그렇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까지 한번. 그래서 전체적인 네. 이제 평가를 잘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는 건 주식시장이 당연히 호재예요. 다만 그렇죠. 이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또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쯤에는 우리도 이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겠구나. 아, 잘하면 내년 여름 때는 내가 휴가를 또 해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설레는데요. 이 정도의 이제 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시장 흐름 반응해보자 하셨는데 우리 영민 네. 매니저와 또 함께 길게 가보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바로 우리 이제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 가보겠습니다. 어제 언급해주신 M+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동안에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 이후에 바이든 랠리라고 하는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의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게 그리 뭐 이상한 건 아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좀 큰 이유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또 IT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쪽에서 단기 급반등 이후에 일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네. 조금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시장이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ENDD는 지금 14,500원, 어저께 14,650원 정도의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ENDD는 친환경,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촉매라든지 촉매 시스템, 결국에는 이제 노후된 경유 차량, 5등급 차량에 이제 장착을 하는 촉매제,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전구체 사업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실제로 연구 개발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 실적이 나름대로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뭐 오늘 음봉 맞으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으니까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서 목표가를 제가 17,000원 정도 설정해드렸거든요. 그 정도 자리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11월 3일에 언급해주신 진성 TS인데 이제 좀 편입한 지 일주일 만인 것 같죠, 매니저님? 네. 이제 수익 구간에 뭐 접어든 것 같아요. 네, 딱 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죠. 네. 11월 3일 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1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 12% 정도 빠르게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선 직전에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11월 3일이면 미국 대선에 이제 뭐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죠. 투표를 하기 하루 전날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돼도 상관없다. 누가 되더라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통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미국의 맞아요.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요즘에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도 사실 뭐 캐터필러가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제법 강하게 거의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거고 일주일 만에 10%가 넘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실은 뭐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단기간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 내외 정도의 수익이면 절대 작지 않은 수익이거든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말씀드렸던 12,500원까지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10월 20일에 언급해 주셨던 제우스인데 목표가 그때 아마 19,700원 정도 제시를 네. 하셨었는데 아마 터치를 또 했고 오늘 역시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제우스가 오늘 뭐 이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8%가 넘게 급등세가 높게, 연출이 네. 되면서 목표가를 뭐 훌쩍 뛰어넘었어요. 사실 10월 이제 중순에 10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 그때 시장 분위기 11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암울했거든요. 어두웠어요. 정말 힘든 시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19,700원, 2만 원 조금 아래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 요렇게 이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우스는 이제 습식 장비
장비를 국산화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제 또 기술을 가지고 있죠. 수소를 이제 액화시켜서 보관하고 이제 저장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친환경 쪽도 어느 정도 좀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12월 20일이었으니까 살짝 한번 누르고 난 이후에 21선 딱 찍자마자 V자 반등이 들어오면서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21,000원까지 뚫었거든요.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뭐 20%가 훨씬 넘는 이제 수익이 좀 났고요. 네. 19,700원 기준으로 보면 뭐 한 16%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이제 2만 원을 익절가로 딱 잡아놓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만약에 2만 원을 이탈한다면 차익 매도 관점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기고 차익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현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알차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로 문자 사연 가볼게요. 네. 네, 매니저님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네. 6714님의 사연. 대한해운이에요. 1,834원이고 비중은 5%인데 매도가를 알려달라고 네, 하시네요. 대한해운 어제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할 때도 대한해운이라든지 HMM 이런 이제 해운주들이 느닷없이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국제무역, 다자무역 체제로 이제 미국이 복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교역량이 이제 늘어나게 됐을 때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해운주가 아닐까. 아마 이런 관점이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테마성으로 제법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해운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 초반에 뭐 10%가 훌쩍 넘게 급등이 좀 들어왔다가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익이 크게 나신 건 아니지만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 갭상승 출발한 자리를 나름대로는 지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시초가 근처였던 2,300원 정도 자리 부근이 회복이 좀 된다면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시세를 한 번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막판까지 지켜보시면서 2,300원 정도의 이제 가격 회복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가격 회복이 된다면 내일은 한 2,450원에서 2,500원까지도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연 하나 더 받고 네네. 가겠습니다. 9721님의 사연이고요. 테린 포장 5,072원의 비중은 30%입니다. 테린 포장이 대표적인 또 코로나19 시대의 수혜주였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하락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이게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오늘은 다들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고 있어요. 네. 백신이 개발돼 버리면 사실 뭐 백신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런 이제 효과를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오늘 3, 4%씩 빠지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언택트 수혜주 아마존이 급락했고요. 넷플릭스도 거의 8%가 넘게 하락이 좀 맞아요. 들어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을 하고 그 다음 날 개표를 딱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우세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락했어요. 근데 막상 개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하니까 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죠. 아마 내일은 오늘과는 또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백신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화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네. 내일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런 전자결제 종목들도 빠지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지는데 무리하게 여러분들 손절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테린 포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5,000원짜리가 지지받아준다면 추세적으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으로 보여지니까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오늘 5,000원 정도 지지받으면 내일 다시 한번 오늘 밀린 자리에 대한 가격 회복은 가능할 거다. 5,000원짜리가 지지된다면 전고점이었던 5,7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대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손절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5,000원, 목표 가격은 5,7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8,000원에 네. LG 상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저는 사실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했어요. LG 네. 화학
삼성화학도 아니고 뭐 LG 그쵸. 전자도 아니고 LG 상사. 저도 이 LG 상사라는 종목을 TV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 LG 상사가 네.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종합 그냥 무역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반기에 좀 타격이 컸겠어요. 그렇죠. 상반기 때 상당히 타격이 컸고 네. 적자 규모도 대단히 좀 심했는데 요 회사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앞서 해운주, 대한해운 종목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네.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추세가 또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라든지 LG 상사 같은 이런 무역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요 회사가 하는 일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에너지 트레이딩도 하고요. 산업재, 솔루션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물류 관련된 여러분들이 핀토스라고 하는 거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물류와 관련된 이제 산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3조 원이 넘었고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또 350억 가까이 기록을 했어요. 물론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채 1%가 될까 말까 하기 네.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만성 이제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백신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내년쯤이면 개발이 분명히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다자무역 체계가 복구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물동량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네. 지금 공교롭게도 상반기 때 많은 선주들이 소위 말해서 망했어요. 네, 재정난에 지금 휩싸였던 많은 선주들이 가장 망했기 큰 때문에 타격을 입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해줄 만한 해상 운송을 해줄 만한 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BDI 운임 지수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해운이라든지 이런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는다라는 분석이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단 뭐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초입 구간에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판토스 얘기를 좀 네네. 해주셨는데 이게 2분기에도 유일하게 좀 실적을 계속 끌어올린 맞습니다. 좀 효자 결국에는 이제 요 회사가 네.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운임 쪽, 물류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410억이에요. 근데 네. 제가 3분기 때 지금 매출액 말씀드렸는데 349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 부문에서 물류에서 나오는 흑자를 까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이 물류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오, 포인트고 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4분기 이후가 되면 에너지 트레이딩 쪽이라든지 솔루션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적자의 규모가 이제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네. 전체적인 실적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뭐 큰 욕심 안 부리고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한 10%에서 11% 정도 목표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6,9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LG 상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이어서 바로 해주실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오, 네. 18,300원의 KP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 내용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회사예요. 원래 이 회사의 본업은 OLED 이제 인장기, 소위 말해서 이제 마스크에 들어가는 인장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OLED 전문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중국의 패널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OE라든지 시소, 티앙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반기 때까지는 OLED 패널 기업들이 아주 안 좋았어요. 특히나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힘든 분위기였는데 네. 하반기 때부터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3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했던 포인트죠. 네. 그러면 OLED 출하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OE라든지 시소이라든지 티앙마라든지 이런 중국의 패널 기업들도 OLED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회사도 3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를 기록했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본업이 일단 잘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둠미무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제약바이오 사업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고요. 실제로 HLB 여러분들이 뭐 이름 들으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하용 전 대표와 그리고 김성철 대표이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네. 이 회사의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오늘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빠지고 있지만 요 회사는 오늘 오히려 주가가 한 6% 정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3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 가격은 1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오늘은 제가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오, 준비했어요. 좀 저녁에 늦게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저녁 7시에 내 주식을 부탁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해드리고 아. 나서 바로 이어서 무료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혼탁하죠. 백신이 개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또 어떤 주도주를 여러분들 공략해야 네.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저녁 식사하시고요. 저녁 8시부터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